만약에 내가 지금 SI 조인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페인 사이트는 오히려 룸바로 나타난다거나 힙으로 나타난다거나 버턱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룸바에서의 어떤 디스펑션이 SI 조인트 쪽 혹은 길게는 다리 쪽까지도 문제를 일으켜서 통증이 사이트가 그렇게 나타나는 이 레퍼드 연관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신경학적인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펠빅에서의 이런 레퍼드 페인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냐 봤더니 그림 3가지처럼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저기까지 안 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버턱 자체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위로도 약간 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 외측이라든지 완전한 뒤쪽으로만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앞쪽의 사이트는 앞서 잠깐 나왔지만 인기날 리가멘트라든지 일리오 룸발 리가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앞쪽으로 좀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펠빅의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이런 레퍼드 페인은 뒤쪽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갖습니다.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용어 정리를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이라는 게 있고 레퍼드 페인이라는 연관통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그러면 그거를 구분 지을 줄 아셔야 돼요. 어떤 게 레퍼드 페인이고 어떤 게 라디에이팅 페인인지. 라디에이팅 페인은 일단 너브 루트, 코드에서 빠져나오는 그 루트가 직접적으로 어떤 압박이나 어떤 문제가 와서 데미지가 입은 상태예요. 대표적인 게 디스크 파열을 들 수가 있죠. 연관통은요, 자극입니다. 자극. 신경 자극. 그러니까 루트를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근데 그 부위에 어떤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적 반응이. 그래서 이것도 디스크에 해당은 되죠. 디스크가 터져서 그 부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일어난 거가 신경을 화학적 반응까지, 그러니까 염증이 번진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연관통이에요. 그래서 방사통은 신경 분포, 그러니까 마이오톰, 더마톰이라고 하는 부분에 통증이 명확하죠.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레퍼드 페인은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연관통에 대한 통증을 공부하시다 보면 신경 폭주 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에 대한 어떠한 데미지가 자극이 막 가면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통이라는 단어가 꼭 우리가 지금 뭐 라디에이팅 그다음에 레퍼드 이게 아니고 내장기계가 아파도 우리 근골격계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이나 심장이 안 좋으면 레프트 쪽 숄더가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뭔 말이냐면 신경에 자꾸 데미지가 막 가면 심장과 간을 지배하는 그 너브 루트의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오인을 하는 거예요. 너 숄더가 아픈 거야. 실질적으로는 간이나 심장이 아픈 건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가장 근거 있는 학설이 신경폭주 투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부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연관통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가 화학적 반응이다. 방사통은 직접적인 어떤 신경 뿌리의 너브 루트의 압박이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사통을 우리가 해결해 주려면은 그 신경 뿌리를 너브 루트를 압박하고 있는 구조물을 압박이 덜 되게끔 해주는 무언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레퍼드 페인은 염증 반응이잖아요. 염증 반응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라이스, 그죠? 라이스, 아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 레스팅, 아이스, 컴프레션,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그죠? 우리 배운 거. 그 라이스를 해주면 돼요. 그 염증기가 가라앉을 때에 맞는 염증 단계에 따른 우리 PT 영역에서 해줘야 할 것들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